자,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왜 연예인들은 자꾸 마약을 할까? 마찬가지 논리로 미국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서 왜 마약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 뉴스를 하나 봤는데 한국 유명 연예인이 남자 연예인인데 마약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 연예인의 마약 문제는 아주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왜 연예인들은 마약을 할까? 이 메커니즘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미국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하고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마약 문제가 심각할까? 왜 마약 문제 하나 해결 못할까? 이거 비슷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예인이란 직업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이 TV 앞에 서고 뭐 그래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 또 한번 확실히 깨달은 게 제가 이 개인 방송이란 걸 하면서 더더욱 깨달았어요. 남 앞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일은 되게 안 좋아요, 본인한테. 안 좋다니까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연예인은 아니죠. 하지만 나름 이제 물론 아직까지 학고방 유튜버입니다. 구독자 2,000명짜리 학고방 유튜버가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딥니까? 님이 한번 유튜브를 시작해보세요. 구독자 1,000명 만드는데 되게 어려워요. 보통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000명인 것도 사실 상당한 거예요. 왜냐면 뭐 구독자 몇백만인 사람도 있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님이 직접 해보세요. 구독자 100명 만들기도 되게 힘듭니다. 근데 지금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보고 있다는 게 물론 2,000명이 제 영상을 다 보진 않아요.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뭐 한 200뷰 정도가 평균이니까. 하지만 그 구독자 2,000명 분들이 본인 취향에 맞는 거 각각 하나씩 제 채널을 보고 계시겠죠. 2,0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좋아요 누르고 격하게 공감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면 1,000명 중에 한 2명꼴로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정말 정신병자 같아요. 노말한 사람의 인격과 정신세계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1,000명 중에 한 2명꼴로 나타나서 뭐 온갖 더러운 말들을 합니다. 저한테. 본인이 제 영상이 마음에 안 들면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 끊고 그냥 다시 안 보면 됐잖아요. 근데 내가 막 어떤 생각을 강요했대, 자기한테. 제가 언제 강요했습니까? 강요라는 거는 제가 어떤 사람을 방 안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고 내 생각을 막 주입한 다음에 억셉트해 아니면 이 방 못 나가. 이게 강요죠. 강요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제 영상이 불편하면은 이 구독 버튼 있죠, 구독 버튼. 한 번 더 눌러요. 바로 구독 끊어집니다. 다시 안 오면 됩니다. 혹시라도 추천 영상이 뜨면은 그 옆에 버튼 3개 누른 다음에 관심 없음, not interested in 요 클릭하면은 다시는 안 보여줘요. 다시는 제 영상 안 볼 수 있어요. 언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1,000명 중에 한 2명꼴로 진짜 정신병자들이 등장해서 사람 되게 괴롭혀요. 되게 힘들게 해요. 근데 연예인들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TV에 맨날 나오는 사람들인데 뭐 영화 한번 찍으면 뭐 몇천만 명 보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연예인을 좋아하겠죠. 팬이 돼서 어머 잘생기고 예쁘시네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하고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하고 극찬을 하지만 1,000명 중에 2명꼴로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찍은 연예인들은 그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어요.
되게 괴로워요.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어떤 인생의 괴로움들을 뭐 잊고 싶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술을 하게 되고 담배를 하게 되고 더 강력한 술을 하게 되고 더 강력한 담배 뭐 시가 같은 걸 찾다가 더 깊은 거 찾고 깊은 거 찾다 하다가 결국에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연예계 분위기가 또 어떠냐면은 제 친구 중에 그 연예인 뭐랄까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소속사 소속사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연예기획사에서 연예인들 어떻게 트레이닝 하냐면 창의적으로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다양한 경험을 하게 시킨대요. 뭐 예를 들면 극 중에서 조폭 연기도 해야 되고 뭐 술집 마담 연기도 해야 되고 뭐 어떤 배역은 뭐 창녀 연기도 해야 되고 어떤 연기는 뭐 스님 연기, 목사님 연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해보라고 소속사 사장이 연예인들 데리고 자꾸 이상한 경험들을 시킨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나이트 클럽은 기본으로 가고 뭐 환락가, 율락가도 막 데려가고 뭐 게이바 같은 데도 데려가고 뭐 별 이상한 데를 다 데리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물감 섞어봤어요? 빨간색에다가 노란색, 주황색, 녹색 막 섞다 보면 어떻게 되죠? 꺼멓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상도 정신세계도 너무 많은 이상한 것들을 경험하면 어두워져요. 검어져요. 우리 정신세계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경험하다가 어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좌파 진보에 빠지지 말라고. 그냥 보수적으로 건강한 삶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좌파 진보들은 진보적인 생각, 뭐 새로운 생각 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이상한 경험, 이상한 거 다 괜찮아. 동성애도 괜찮고, 낙태도 괜찮고, 뭐 반기독교적인 거 다 괜찮고, 자꾸 뭐 다 괜찮고 하면서 자꾸 여러 가지 사상들을 받아들이다가 이 정신세계가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세계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여튼 건전한 게 좋은 거예요. 요즘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건전한 게 좋은 거예요. 건전한 거. 그냥 그 옛적 우리가 선하다고 알려졌던 그런 건전한 생각,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2030 세대들은 그런 문화가 없겠지만 뭐 스마트폰이 태어나니까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동네 친구들이랑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냇가에 가서 개구리 잡고 산에 가서 잠자리 잡고 매미 잡고 이게 가능했어요. 메뚜기 잡고 그렇게 건전하게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과연 좀 건전한 거예요. 아시겠죠? 건전한 전통적인 가치관. 여기 다 좋은 거예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형 누나가 있고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인간관계가 있고 이런 전통적인 가족관과 사회관 이런 그냥 보편타당한 그냥 보수적인 세상관이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연예인들은 너무 진보적인 성향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 나쁜 경험도 많이 하고 또 대중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자꾸 검어지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똑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특히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박사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연예인은 아니어도 연예인은 비슷해요. 전 세계적인 학회에 맨날 나가서 본인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발표했다고 쳐봐요. 열심히 연구해서 뭐 새로운 효율적인 머신러닝 기법을 연구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다 하겠지만 또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날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님이 인공지능 택시를 개발했는데
그것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전부 다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먹고 살 게 없다고. 그럼 죄책감이 들 거 아니에요. 오히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미국이라는 세계를 움직이는 입장에 있다 보면은 긍정적인 일도 있지만 부정적인 일들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이렇게 잘 나가는 교수나 대기업 임원들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정신과 병원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세계적인 뭐 인공지능 이런 거 연구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또 첨단 기술은 또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실리콘밸리에 유행하는 연구가 인간의 뇌에다가 전자칩을 박아가지고 이 뇌랑 가상현실이랑 연결해서 마치 그 공상과학 속처럼 인간의 뇌로 막 컴퓨터 안을 돌아다니는 전자뇌를 만들려고 하는 연구들도 있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연구들이 막 있다 보니까 가치관의 혼란, 정신적인 충격 이런 걸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양자 컴퓨터, 양자 역학을 공부하던 친구가 정신병에 걸렸어요. 정신병에 걸렸는데 그 양자 역학, 뭐 양자 컴퓨터 연구하다 보면 그 이론의 핵심 뭔지 알죠? 그 이론의 핵심은 고전 역학과 미시 세계는 다르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고전 역학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 세계죠. 예를 들면 제가 테니스 공을 던지면 몇 미터 속도로 던지면 중력 가속도 g와 제가 던지는 속도 가지고 다 예측이 가능해요. 웬만한 그 모션은. 근데 거시 세계, 양자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관측하기 전과 관측하는 순간의 상태가 다르다는 게 양자역학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가상현실의 한 세계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해보셨어요? 레이싱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저 앞에 나오는 물체가 보이지 않다가 그 자동차가 거기를 가는 순간 렌더링을 해서 그 앞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현상이 미시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시뮬레이션 공간 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 친구가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하지만 개신교인인 저는 양자역학이 딱히 뭐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고 그게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속처럼 하나님의 코딩의 손길, 하나님의 그 법칙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양자역학의 이 세계가 딱히 뭐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양자역학은 너무 어려운 거고 증명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양자역학이 왜 그런지 증명한 사람 없어요. 그렇게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친구가 무교여가지고 무교의 그 무종교의 과학적인 사상으로 양자역학의 이 세계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다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에 막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살다 보면은 미국에서 막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극단적인 걸 찾게 되고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그러다가 뭐 대마초는 기본이고 뭐 술, 담배를 넘어서서 대마초로 가다가 결국에 더 강력한 마약으로 가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든 미국에 사는 잘 나가는 사람이든 공통점이 뭐냐면 돈을 쉽게 많이 벌죠. 그런데
세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계속 있죠. 그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업계 특성상 세상을 리드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 진보적인, 너무 인간의 도덕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인간의 정신세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점점 더 강한 위로해 줄 수 있는 뭔가 찾다가 결국에는 성적인 타락으로 가고 술, 담배, 그리고 마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하는 거고, 미국에 그렇게 마약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은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건전한 가치관. 저는 이 건전한 가치관의 끝판왕으로서 개신교를 추천드립니다. 성경만큼 건전한 게 어디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 안 다니시더라도 한번 취미로 읽어보세요. 되게 건전합니다. 예수님 말씀,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 정말 건전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상한 거에 빠지지 않아요. 그 항상 아주 건전하고 보수적이고 아주 멀쩡한 가치관을 늘 아주 신선하게 유지하게 되는 게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신교 그리고 성경, 저는 매우 추천드려요. 정신건강에 너무 좋습니다. 뭐 개신교 사상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퐁당 빠지면 뭐 다른 거에 안 빠져요. 뭐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거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개신교 다니는 사람 중에 그래도 보면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뭐 도박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막 성추행하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탐욕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날라리라서 그래요. 교회만 다니고 다른 목적으로 뭐 사업하기 위해서 혹은 뭐 여자 꼬시려고 다른 목적으로 다니고 가서 성경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면은 마음이 되게 안정적이 되고 이상한 거에 안 빠져요. 그리고 아주 건전하고 프레쉬한 그런 마인드셋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개신교, 성경 매우 추천드리죠. 아시겠죠? 앞으로 이런 얘기 좀 더 해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했어요. 유학 얘기만 했었다고요. 그리고 종교 얘기는 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얘기 할 때마다 오히려 좀 약간 미안해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뭐 기독교 아니신 분들도 채널에 좀 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은 왜 기독교 얘기를 많이 하냐면 세상이 글쎄 한 2015년, 16년, 17년 이후로 세상이 좀 갑자기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인공지능 플랫폼이 자꾸 인간이 좋아하는, 인간을 중독시키는 가치관을 가진 영상을 찾아서 자꾸 인간들한테 막 보여주면서 사람들 멘탈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급속도로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자극적이고 악한 영상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마인드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어두운 시대다라는 걸 제가 깨닫고 더욱더 건전한 가치관에서 걔네 대해서 나라도 얘기하자. 왜냐면 TV를 틀어보세요. 개인 방송 틀어보세요. 저처럼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들 무슨 얘기하죠? 돈 얘기, 투자 얘기, 뭐 성형 얘기, 뭐 취업 얘기, 먹고 살 걱정, 좌파 우파 극한의 대립, 뭐 온갖 폭력적이고 남을 저격하는 컨텐츠들,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나라도 건전한 가치관을 얘기하자. 요즘 그런 주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